자, 또 볼게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지우면 안 됐는데. 지워버리네. 자,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1,000원짜리가 4장 있었고요. 5,000원짜리가 2장 있었고요. 10,000원짜리가 1장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0, 1, 2, 3, 4, 0, 1, 2, 0, 1 해서 곱하라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5, 3, 2를 곱했으니까 얼마? 30까지. 그런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서 29가지가 이게 방법이야. 금액이 아니야. 자, 이제 금액으로 한번 가볼 건데 금액을 이제 노가다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1,000원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도 만들 수 있죠. 자, 10,000원을 일단 놓고 다시 또 11,000원부터 12,000원 쭉쭉쭉쭉 가서 20,000원까지 만들었어요. 자, 2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썼죠. 1,000원짜리 4장이 남았으니까 21,000원, 22,000원, 23,000원, 24,000원까지 가서 24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일이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적용을 시키면 1,000원짜리로 5,000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5,000원으로 10,000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이 10,000원 대신에 얘를 환전해서 5,000원짜리 4장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4하고 4였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0, 1, 2, 3, 4, 0, 1, 2, 3, 4 5가지씩 만들어지니까 25가 되는데 0을 지불하는 경우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계산한 24개와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또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8번 유형입니다.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 4학생이 하는 시험지를 선택할 시점을 한다. 자신의 시험지를 시점하지 않을 때 시험지를 나눌 경우의 수.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교란 수열.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교란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국어적으로. 교란 작전 들어보셨죠? 교란 작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교란이라는 단어의 뜻이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뭔가 다른 트릭을 거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교란 수열이 되냐면 이 녀석은 여러분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4개로 안 하고요.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자, 2개가 있어요.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A, B가 주어져 있는데 A랑 B는 서로 자기 걸 선택하면 안 된대요. 그럼 선택권은 B, A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걸 늘려볼게요. A, B, C 3개로 늘려봤어요. A 자리에 A는 못 와요. 그러면 누구랑 B나 C밖에 못 오죠? A 자리에 B가 오면 이제 AC가 남았는데 AC는 안 되죠. C가 걸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CA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첫째 자리에 C가 왔어요. AB가 나왔어. BA는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AB가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까지는 할만해요. 그쵸? 이 정도면 선생님이 왜 굳이 외우라고 할까? 의문이 있을 텐데 4개짜리로 가볼게요.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가볼게요. 이 문제대로 이 상태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가 B도 되고요. C도 되고요. D도 돼요. 맞죠? 첫 번째 B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문자는 A, C, D가 다 되죠? A, C, D 모두 가능해요. 자, B하고 A가 쓰였어요. 이 자리에 C, D는 못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들어와야 돼? D, C 들어와야 되죠. 자, 현준아, B, C가 들어왔네. 그럼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문자는 어떻게 들어오죠? A, D 들어오면 D가 걸리는데. 그렇죠. D, A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도연아, B, D가 들어왔네요. 이제 A랑 C가 남아서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 그렇지. A, C 들어와야지. C가 들어오면 걸리니까. 자기 자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C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문자는 B는 안 되니까 A랑 D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C, A가 사용됐고요. B랑 D가 남았어요. B, D는 안 되니까 D, B가 들어가야 되겠죠. C랑 D가 사용됐네요. A, B가 남았는데, 요 자리에는 A, B 누구든 가능해요. 여기서는 B가 남았고요. 여기서는 A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D예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는 B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면 A랑 C가 되겠죠. 이렇게 D, A가 사용됐어요. B하고 C가 남았는데 이 자리에 C는 못 와요. 그러니까 B, C 이렇게 들어와요. D하고 C가 사용됐으니까 마찬가지로 A, B가 모두 올 수 있어요. 왜? 이 라인은 C 자리니까. 그리고 A, B가 이렇게 쓰이면 여기는 B하고 이렇게 A가 들어와요. 자, 어쨌든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 몇 가지 나왔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나왔죠. 그렇죠?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은 9가지가 답이에요.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4가 아니고 5예요. A, B, C, D, E까지. 자, 생각해봐. 얘 한 가지고 두 가지죠. 9가지죠. 5개짜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리에 A는 못 와요. B를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놔볼게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A, C, D, E가 모두 올 수 있어요. 그쵸? A, C, D, E가 두 번째 자리에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자, B, A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C, D, E가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C는 못 와요. 그러니까 D하고 E가 올 수 있어요. 자, 좀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 얘는 C하고 E가 남았는데 C, E는 못 오니까 EC가 오고 들어가야 돼요. 이 다음에 C하고 D가 남았는데 여기 D는 못 오니까 C, D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잠깐만요. B에다가 C, D, E, C, D하고 E, 그 다음에 E하고 C.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D 뒤에 C2도 들어올 수 있어요. C 안 되지. 처음에 맞구나. D가 들어오고 C2, C 안 되니까 C2 이렇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E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E가 들어오면 C하고 D가 남았으니까 D는 못 오니까 C, D 이렇게 들어가요. 자, C로 가볼게요. B, C 그러면 A, D, E가 남았으니까 이 자리에는 A, D, E가 들어가요. 그래서 A, B, C가 사용됐으니까 D인데 D는 못 들어가니까 E, D 들어가고요. B, C, D가 사용됐으니까 A하고 E가 남았어요. A, E는 안 되니까 E, A가 들어가고요. B, C, E가 사용됐어요. A랑 D가 남았는데 D는 못 들어가니까 A, D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B, D, B, D, A, C인데 C는 못 들어오니까 A, E가 들어가요. 자, A, B, D가 사용돼서 C, E가 나오는데 C, E는 안 되니까 E, C가 들어가겠죠. 자, B, D, E, B, D, E, A, C가 남았는데 여기 자리에는 A도 되고 C도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B, E가 사용됐어요. A, C, D인데 C는 못 들어오니까 A, D가 들어와요. A, B, E, C, D 남았죠? D는 못 들어오니까 C, D, E. B, D, E, A, C 남았어요. 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C, A.
이거 몇 가지냐면 이거 11가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죠? 잘 봐. 앞자리 뭘로 시작하는 게 11가지야?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뭐 남았어? C로 시작하는 거 11가지. D로 시작하는 거 11가지. E로 시작하는 거 11가지. 총 몇 개? 그래서 얘는 44가지. 이걸 만약에 내가 안 외웠어. 방법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 안다고.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어떻게 푸는지 안다고. 근데 이거 시험에서 만났어. 이걸 계산한다? 금방 제가 하는 걸 보셨죠? 저도 막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두 번 풀어봤겠니? 못해도 몇백 번은 풀어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경 쓰면서 계산하죠. 왜? 야차하면 실수거든. 그쵸? 여러분 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외우라고요. 이 정도는 외워도 돼. 자, 교란순열에서는 이건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해봐도 되는 거니까. 자, 4개짜리는 무조건 9개요. 정확하게는 3 곱하기 3이어서 9개예요. 왜냐면 B인 경우 3개, C인 경우 3개, D인 경우 3개에서 3 곱하기 3이거든요. 자, 이쪽 보자. B인 경우 몇 개? 11개. C인 경우 11개. D인 경우 11개. E인 경우 11개. 그래서 4 곱하기 11. 11 곱하기 4로 44가 나온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암기입니다. 4개짜리 나오면 3 곱하기 3, 9개. 5개짜리가 나오면 11 곱하기 4, 그래서 44개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9하고 44 하면 되지. 왜 또 굳이 11 곱하기 4예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9는 그냥 3 곱하기 3이라고 안 하고 그냥 9라고 해도 되는데 11 곱하기 4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저게 왜 11이어야만 하는지가 답이 또 나와요. 자, 일단은 한 번은 봤죠? 앞으로 제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쓰는 일은 아마도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 기말고사 풀 때 정도 되면 제가 한 번 정도 더 써드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일은 별로 못 보실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아깝거든요. 이거 하는데 지금 한 7, 8분 날아갔어요. 그쵸? 쓰는 데만으로 시간이 아깝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얼마였던 거야? 9가지였던 거야. 이거 만약에 알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교란순위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그런데 나왔어. 4명, 오케이, 9개 하고 그냥 끝나는 문제야. 외운 사람 입장에서 그냥 답이 술술술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자. 5명이야.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서 얘기를 했다. 자신이 가져온 책을 자신이 읽지 않는데 책을 갖고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저 끝나는 거야. 그치? 외웠다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5명 받고 읽기로 했다. 자신이 가져온 책을 자신이 읽지 않아. 남의 걸 해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는 44가지 하고 끝나는 문제. 한번 볼까요? 5번이 있어요. 5개가 있어요. 하나씩 넣는데 자.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봐봐. 2번 카드에는 뭘 넣는데요? A3를 넣는데. 그럼 봐봐. 우리 몇 자리가 남았어? 1, 3, 4, 5 이렇게 자리가 남았지. 그쵸? 그리고 나서 카드는 뭐가 남았어? A1, A2, A4, A5 이렇게 5개 남았지. 자, 이것들 가지고 만들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거 분명히 4개잖아. 지금 얘가 하는 말이야. 자, 다시 보자. 5개의 번호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이거를 5개의 케이스가 있대. 자, 그런데 문제가 몇 번 카드를? 2번 카드를 요 케이스에 일단 집어넣고 시작하겠대.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카드를 집어넣을 건데 자기 자리는 안 된대. 그 경우의 수가 얼마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답은 9 아니면 11이에요. 자, 9는 그냥 카드가 4장이니까 9. 근데 11은 어떤 선택이냐, 이런 선택이야. 봐봐. 제가 이걸 배열할 때 어떤 자리에다가 얘가 아닌 문자 하나 집어넣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봐봐. 이것들과 남아있는 4개를 가지고 짝을 지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11가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문제하고 비교를 해봐.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어떤 자리에다가 하나의 문자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배열하는데 11개가 걸렸지. A 자리에 C가 들어왔어도 11개야. A 자리에 D가 들어왔어도 11개야. A 자리에 E가 들어왔어도 11개지. 자, 이걸로 와봐. 2번을 요 자리로 고정시켰어. 하나를 정한 거지. 그리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남아있는 4개를 가지고 배치를 시킨 거지. 자,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표현인 거야. 선생님, A다가 B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9개가 답이 아니죠. 9개는 어떨 때야? 1, 2, 3, 4와 A1, A2, A3, A4처럼 같은 애들 4쌍이 있을 때는 9개가 맞아. 그런데 이것처럼 원래는 5개야. 근데 하나를 고정시켰어. 그리고 배열을 해. 그럼 몇 개다? 11개가 답이 되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아이들이 가장 혼동한 게 이거야. 분명 선생님 4개인데요? 4개인데 왜 얘가 아니고 얘예요? 풀이가 그렇거든. 4개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4개와 같은 4개를 배열할 때는 9개가 맞아. 그런데 원래 5개였어. 근데 하나만 이미 미리 정했어. 그리고 남아있는 4개와 4개를 배열할 때는 11개가 맞다. 이걸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 이게 혼동돼. 근데 혼동되지만 한 번 기억하면 또 상관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5개인데 하나만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했으니까 11개가 맞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게 지은아 2년 전 풍무고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 알려줄까? 지금? 들어볼래? 오케이. 자, 실제 풍무고에 나왔던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1, 2, 3, 4, 5 번호가 있는 5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쓰여있는 5개의 케이스에 각각 하나씩 넣습니다. 2번 카드를 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A N번 잠깐만요. 이게 뭐였더라? 잠깐만 기억을 되살리자. 2번 카드를 한 곳에 집어넣었대요. 임의의 한 곳에. 근데 어딘지는 몰라. 임의의 한 곳에 집어넣고 나머지 4개의 카드를 자기 자리에 집어넣지 않았대요. 표현이 살짝 바뀌죠? 뭐냐면 얘는 2번 카드를 어디가 들어갈지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2번 카드를 임의의 한 자리에 집어넣었대요.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야, 랜덤. 1, 2, 3, 4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남아있는 4장의 카드는 자기 자리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였고 이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딱 2명 있었어요. 전교에. 자, 보여드릴게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2번 카드를 임의에 이 단어가 정말 나쁜 놈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 2번이 2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2번이 3번이나 4번이나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자? 나눠서 풀어야 돼. 봐봐. 2번이 2번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남았죠? 1, 2, 3, 4가 1, 2, 3, 4 이렇게 남았지. 근데 이렇게 쌍이 맞춰질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9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2번이 만약에 1번으로 들어갔어. 그럼 남아야 될 애들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1가지가 되는 거야. 얘도 몇 가지? 11가지. 얘도 몇 가지? 11가지. 얘도 몇 가지? 11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요? 53가지 이렇게 섞어서 나와버리면 갑자기 이제 골치가 확 오는 거지. 물론 아라나 이음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 하자. 아라나 이음에서 딱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풍문은 약간 순열 조합의 진심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꼬아요. 그렇게 한 번 더 머리를 굴리도록 만들고. 근데 어차피 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야. 항상 그래요. 그래서 풍문은 순열 조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평균 점수가 보통 한 5, 6점이 떨어져. 한 문제 정도 더 틀린다고 보는 거야. 자, 이게 1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지.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더니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그쵸? 경우의 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형서에서 보면은 잠깐 여기 없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조망, 지불 방법, 분해를 했고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순열 조합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아예 새로운 거야.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아예 새로운 거야. 자, 우리 제가 처음에 경우의 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자, 그리고 곱의 법칙은 여러분들 중학교 버전으로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여기는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이게 입에 안 닿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6명이 있는데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6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세요. 이런 경우 있고 6명 중에서 청소당번 3명을 뽑으세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중학교 때. 그쵸?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뽑을 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와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보자. 우리 6명이야.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래. 지성아, 어떻게 하면 되죠?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래.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해야지 누군가를. 몇 명 중에서 골라야 돼. 두 번째 자리는 몇 명 중에서 골라. 그렇지, 한 명은 이미 뽑혔으니까. 또 세 번째 자리는 몇 명 중에서 골라. 4명. 그렇죠. 6명 중에 2명은 이미 뽑혔으니까. 그 다음 자리는 몇 명 중에서? 3명, 2명, 1명. 이게 순서대로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 좀 바꿔볼까요? 학급에 학생 수가 15명 있었어요. 이 중에서 계주를 나갈 선수 5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뭐까지 선택해? 순서까지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15명에서 고르겠죠. 두 번째는 14명, 세 번째는 13명, 네 번째는 12명, 마지막은 몇 명? 11명. 그치? 더 이상 뽑아요, 안 뽑아요? 더 이상 뽑지 않죠? 여기서 멈추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10명인데 10명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싶어. 회장은 몇 명 중에서 뽑고 10명. 부회장은 몇 명? 9명. 총무는 몇 명? 8명 중에서 딱 뽑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하던 거야. 맞죠? 자,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6명 있었어. 자, 오늘 다 남아서 평가 보지 말고 3명만 골라. 3명만 골라서 3명은 평가 보고 3명은 집에 가자. 자, 그러면 일단 한 명 뽑겠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그 다음은 5명 중에서. 그 다음은 4명 중에서. 근데 자, 봐봐. 얘네들과 이 녀석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회장, 부회장, 총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뽑히는 순서가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먼저 뽑힌 사람이 좋잖아. 이왕이면 회장. 어차피 할 거면.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봐봐. 남아서 평가를 볼 3명을 골랐어. 하진아. 너의 입장에서 봐봐. 첫 번째 뽑히는 거랑 두 번째 뽑히는 거랑 세 번째 뽑히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입장은? 달라요? 어차피 똑같이 평가를 볼 건데? 그렇지 않을까? 봐봐. 6명이야. 그 중에서 야, 3명 평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성이랑 도현이랑 현준이를 골랐어. 이거랑 현준이랑 도현이랑 지성이를 골랐어. 이거랑 도현이랑 지성이랑 현준이를 골랐어. 무슨 차이 나는 거지? 자격이 다 어때요? 같죠. 뽑히는 순서가 자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 경우를 우리는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6명이서 뽑혔어. 예를 들어서 현준이, 지성이, 도현이가 뽑혔어. 현준이, 도현이, 지성이가 뽑혔어. 도현이, 지성이, 현준이가 뽑혔어. 도현이, 현준이, 지성이가 뽑혔어. 그 다음에 지성이, 현준이, 도현이가 뽑혔어. 지성이, 도현이, 현준이가 뽑혔어. 이게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 그죠? 어차피 셋이 남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 6, 5, 4를 곱한 이 숫자 120가지 속에는 이 6가지를 말 그대로 6가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 다 똑같잖아. 그치? 너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는 거 똑같은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봐봐. 6개의 순서가 다 한 가지로 인식이 되도록 하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바꿔주죠? 6으로. 뭐 하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순서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자격이 같은 애들은 A, B 뽑히나 B, A 뽑히나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한둘이 있어. 막말로 봐. 숫자 좀 적게 해서 보여줄게요. A, B, C가 있어. 난 이 중에서 2개를 골랐어. 내가 A, B, B, A, A, C, C, A, B, C, C, A. 이렇게 6가지가 나왔겠죠? 왜냐면 3 곱하기 2였을 테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이 같죠? 이렇게 둘이 같아요. 이렇게 둘이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이 6가지 속에는 이런 애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야.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도 문제고 얘네도 문제고 얘네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 6가지 속에는 이런 애들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둘로 쪼개고 얘도 둘로 쪼개고 얘도 둘로 쪼개야 되잖아. 순서를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방에 순서를 없애버리면 그럼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1개, 2개, 3가지가 맞잖아. 그쵸?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에서는 얘는 순서가 없거든요. 순서가 없다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뽑는 거랑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 자격이 다르게 뽑는 거랑 자격이 같게 뽑았다 치자. 근데 우리 연산 생각해봐. 연산 생각해봐. 6명 중에 3명 고를 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쓰고 얘도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똑같이 쓰거든?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순서가 있고 A, B, C랑 B, A, C가 다른 건데 여기서는 순서가 없으니까 A, B, C랑 B, A, C랑 B, C, A가 다 똑같은 거로 취급이 돼. 그런데 계산식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해줘야 돼?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제거해야 되는데 몇 개의 순서를 제거해야 돼? 3개의 순서를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3개로 만들 수 있는 순서 3개로 만들 수 있는 순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선생님들 외워 야 6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순서가 없으면 6, 5, 4하고 3, 2로 나눠 무조건 해! 그 이유가 그들의 순서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였더라. 그래서 요 식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요 식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가물가물하다가 또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이 같은 대표랑 자격이 다른 대표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내가 뽑아서 나열할 때 곱하기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냥 뽑고 끝난다면 얘는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들로 만들어진 무엇을 순서를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일단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요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요거였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는 큰 맥락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풀이들은 많이 봤을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배운 게 이것들을 대상으로 확률을 공부했어요. 그쵸? 자, 확률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니까. 어쨌든 얘는 고3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확률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인데 자, 여기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와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순서대로 나열과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보자. 이 녀석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열자 보이시죠? 그렇죠? 이 둘을 따와서 앞으로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순서대로 나열을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이 단원의 명칭이에요. 제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순서가 없거든요. 순서가 없다를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영어 원문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피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거든요. 컨비네이션 피자를 만들 때 토핑을 얻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섞어놓죠. 물감을 섞을 때 물감을 섞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것처럼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조합이라고 됩니다. 실제로 컨비네이션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조합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컨비네이션 피자가 조합 피자인 거야. 이것저것 조합해놓은 피자. 이 정도 느낌 없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크게 보는 거야. 크게. 특히 이제 합의 법칙이 많이 적용이 됐고, 기본적인 구배 법칙이 적용이 됐다면 이제부터 공부할 순열과 조합은 요것만 다뤄요. 이번 단원 내내 이것만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턴에서는 요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루는 순열이라는 단원과 얘를 다루는 조합이라는 단원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돼요. 책에 따라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을 묶어서 순열과 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렇죠?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좀 어려울 거야. 물론 이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유형들은 차근차근 시간 들여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해야 될 거잖아. 피할 수 없어요. 중학교 때는 여기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극복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맛만 보고 끝날 거예요. 맛만 보고 끝날 거야. 자, 보자. 순열은 5가지 유형으로 대표가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첫 번째,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 두 번째, 하진 않을 거야. 그냥 이것만 나열하고 끝날 거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 세 번째, 교대로 배열하는 경우. 네 번째, A와 B 사이에 한두 개를, 하나나 두 개를 포함되도록 배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째가 양 끝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교대로 A와 B 사이에 하나나 두 개가 포함되도록 양 끝에 적어도 하는 뭐 모음이 온다, 자음이 온다, 뭐 남자가 온다, 여자가 온다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조합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니까 건드리지 않고요. 이 순열이라는 녀석을 고등학교에서는 기호로 표현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쓸 거예요. NPR. 뭐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 어쨌든 NPR이라고 쓸 건데 해석하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이거를 이 긴 문장을 기호 하나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과 관련된 기호들을 배우게 돼요. 그 기호들은 이상한 기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느낌표를 우리는 팩터리얼이라고 읽을 건데 저는 팩팩팩팩 걸을 거예요.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 1팩은 1이에요. 그냥 한번 느껴봐. 2팩은 2예요. 3팩은 6이에요. 4팩은 24예요. 5팩은 120이에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느꼈을 거야. 이가 뭘 뜻하는가? 1팩은 1 곱하기 1이고요. 1이에요. 2팩은 2 곱하기 1이고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우리 수능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나열하시 하면은 다 곱하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해서 나타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숙제가 나와요. 자, 오늘의 숙제는 라이트, 네, 여러분 프린트죠. 프린트에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형이 5번이 빠져있죠? 그래서 라이트에서는 유형 5번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과서 있죠? 교과서. 그거 하시고요.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블에 보면 기본 다지기 그리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죠. 요것들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숙제가 조금 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형 책에서 요거 좀 가볍게 가자. 1109에서 1144? 1109에서 1144. 1109에서 자, 이렇게 하면 얼추 한 60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맨 밑에 유형원이 35문제구나. 그럼 한 65문제, 70문제 정도 되겠네요. 유형원과 교과서가 한 20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블 기본 다지기 한 10문제 되고요. 문제가 만약에 안 풀려 있으면 조금 더 많겠지만 한 65에서 7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길어요. 길이가. 그쵸? 우리 오늘 수요일이 만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일, 월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두 번의 분량이 섞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숙제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에는 저번에 보니까 하진이랑 지은이가 평가를 안 했어요. 지은이 평가 가져왔어? 안 풀었지 다? 풀었어? 주시면 되고요. 집에 있다고. 하진이는 풀었어? 네. 자, 오늘은 일단 가셔서 숙제하시면 돼요. 숙제하시고 9시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